일강 한번 보자. 처음에 나온 게 뭐니? 채권이야. 채권. 경제 문제야. 자, 채권이란 정부, 지자체, 기업 등이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이거 돈이 없어 당장. 그러면 자금이 있어야 무슨 사업 계획을 실현하고 뭘 할 거 아니야. 그 자금 마련하려면 이렇게 채권을 발행한단 말이야. 뭐 정부가 하면 국채고, 지방이 하면 지방채고, 기업이 하면 그냥 기업채라고 해. 기업채권이라고 해. 자금 차입을 위해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이거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야. 만기와 액면가가 결정되면 자, 몇 년 만기 얼마에 주겠다 몇 프로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만기가 1년이고 액면가가 1,000원이야. 할인채를 보유하고 나면 만기 1년 후에 1,000원의 현금을 얻는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얘는 액면가 그대로 현금을 얻는 거지, 그지? 근데 할인채는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되어 만기의 액면가를 지급받는 채권이다. 그러니까 액면가는 1,000인데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야, 우리가 이번에 900원에 팔겠다. 그럼 1년 후에 너는 1,000원을 받을 거야. 이게 할인채란 말이야. 할인채의 가격은 이 할인채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 즉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진다.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진다. 액면가에 1,000이라고 썼으면 그 가치가 1,000, 현재의 가치와 같다는 얘기야. 할인채 가격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낮다면, 자,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낮다면, 할인채 가격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낮다면 상승하는 거고, 반대로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높다면 하락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현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죠. 자, 낮으면 상승, 높으면 하락. 기준은 뭐냐면 할인채 가격과 액면가의 현재 가치. 자,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됐어. 그래서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할인채 가격이 낮다면 상승하고, 자, 이때 현재 가치라는 것은 미래의 특정 금액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시점의 가치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 예를 들어 시중에 10%의 금리가 시중금리가 10%야. 1년 뒤에 1,100원의 가치, 1,100원의 현재 가치는 1,000원으로 계산된다.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1,000원하고 미래 1년 뒤에 1,100원은 동일하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1,000원을 예금하면 1년 뒤에 10%의 이자 100원이 붙어서 1,100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런 거예요. 너 지금 1,000원 받을래? 나중에 1년 뒤에 1,100원 받을래? 근데 이거는 상관이 없죠. 급한 사람은 지금 받겠지. 지금 1,000원이나 1년 뒤에 1,100원이나 만약에 10% 시중금리면 같은 가치를 갖는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할인채 가격은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지므로 결국 채권의 만기 수익률은, 즉 채권의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경우 얻게 되는 연평균 수익률은 시중금리와 같아지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여기서는 같아진다는 전제로 한다면 시중금리와 같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채권 만기가 다른 경우 장기와 단기로 나눌 수 있는데 수익률 곡선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만기 수익률. 그림 1, 그림 2. 자, 그림 1번 봐봐. 일반적인, 자, 우리가 선생님이 이거 만기 수익률. 만기. 가로, 세로 먼저 얘기하라 했잖아. 그지? 일반적인 채권 수익률은 곡선으로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만기 수익률이 증가하여 수익률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이 곡선이 항상 양의 기울기를 갖는 게 아닌 경우가 그림이란 말이야. 그림이 만기가 길어지면 질수록 만기 수익률은 오히려 하락하는 음해관계를 갖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기 수익률은 양의 기울기의 곡선을 갖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만기가 길어진다고 해서 수익률이 계속 상승하는 건 아니다.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야. 그렇다면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뭘까? 플러스인 경우와 마이너스인 경우는 뭘까? 투자자는 채권이 장기 투자할 때 한 번에 장기 채권을 살 수도 있고 단기 채권을 연속으로 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투자자가 10,000원을 가지고 채권에서 2년 투자할 때 2년 만기 채권을 사는 방식과 1년 만기를 2년간 연속 사는 방식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이때 투자자는 2년 만기 채권을 투자할 때의 수익과 1년 만기 채권을 연속해서 투자할 때 수익을 비교할 거란 말이야. 현재 시점에 2년 만기 채권과 1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각각 A하고 B라고 했다. 1년 후에 1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을 B'라고 했어. 그러면 투자자가 2년 만기 채권을 투자하면 2년 뒤에 얻을 수 있는 금액은 이렇게 계산된다고. 됐죠? 한편 투자자가 1년 만기 채권을 투자하여 얻은 금액을 1년 후에 다시 또 재투자하는 경우 2년 뒤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이 차이가 된다. 됐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B-네, B-. 여기는 동일하잖아. 앞에하고 뒤가 동일하잖아. 하지만 여기는 앞에하고 뒤가 다르죠. B-로 돼 있으니까 B-가 뭐라 했어? 1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라고 할 때라고 했잖아. 두 방식이 수익이 다르면 수익이 높은 채권에 수요가 몰려 가격 조정이 되므로 결국 두 방식의 수익은 같아지게 될 것이다.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수요가 몰려서 가격이 조정되기 때문에 평균율이 나온다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그냥 2년 만기하고 1년 만기 그냥 선택해서 하라 그러면 각각 하겠지. 근데 이제 나중에 수익률 비교해 보니까 같아. 그럼 골고루 조정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런데 A와 B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반면 B-는 현재 시점이 아니라 미래의 만기 수익률로서 투자자의 기대치가 반영된 값이다. 따라서 2년 만기 채권이 있고 1년 만기 채권 사이의 만기 수익률 차이는 장 단기 수익률 격차 B-에 대한 기대치에 의존한다. B-.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야. 만약 B-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가 B보다 높아. 그렇게 되면 A는 B보다 높고 수익률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 A는 B보다 첫 번째야. B-가 아니라 반대로 B-가 B에 비해서 낮을 것이라고 믿는 경우 음의 기울기를 갖겠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B-라는 건 자, 아까 공식을 볼래? B-라는 건 1년 만기 수익률을 B-라 했지. 그럼 1년 만기 수익률은 B야. 그 다음에 이 B에 대한 기대치이기 때문에 얘에 따라서 얘의 값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앞에 여기 나온 이거에 따라서 수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알겠지? 얘는 그냥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2년을 그냥 가는 거고 얘는 1년 있다가 보니까 별로야. 그러면 B-가 떨어질 거고 그러면 음의 값을 갖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이는 투자자의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가 수익률 곡선에 반영되는데 이에 따라 장기 채권일수록 만기 수익률의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장기 채권은 단기 채권에 비해서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금리가 올라가면 마이너스가 되겠지. 금리가 떨어지면 플러스가 되겠지. 뭐 이런 식이야. 예를 들어 경기 호황 예상. 그러면 투자자들의 금리 상승을 예상하지. 그럼 장기 채권이 더 높은 수익률이 요구되기 때문에 수익률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 반대로 경기 침체가 되면 예상되는 투자자들의 금리 하락을 예상해. 그러면 수익률 곡선은 음의 기울기를 가져. 이처럼 수익률 곡선은 미래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시장의 집단적 예측을 반영하는 경제 지표로 기능한다. 그러면 이 만기 수익률을 가지고 지금 경제가 침체됐다. 경제가 경제가 앞으로 잘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이야. 경기 호황과 경기 침체 역으로 장기 채권의 수익률을 보면 지금 호황 상태인지
경기 침체 상태인지 이걸 가늠하는 잣대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거기에는 미래 상황에 대해서 시장, 즉 우리들의 전체 집단적 예측이 반영됐기 때문에 수익률이 양이거나 음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게 만기 채권이 뭐가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단기 채권 수익률하고 장기 채권 수익률, 양의 값과 음의 값, 양의 기울기, 음의 기울기 이걸 가지고 경기 지표를 거꾸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채권이다. 알았지? 자, 그럼 위클에 대한 이해 해볼까?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장단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의 격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가 양이 되거나 음이 된다라고 위에서 나왔지, 그지? 그러니까 수익률의 곡선의 기울기 플러스나 마이너스. 자, 내용 그대로야. 2번 현재 가치라는 것은 미래 일정 금액과 가치가 동등한 현재 금액을 계산한 거다. 그래서 자, 아까 그 얘기했는데 그 10%의 시중 금리가 있어서 예를 들어 10,000원이다 아니야 100만 원이다 그러면 110만 원이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이건 현재 가치고 현가라고 불러. 미래 가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100만 원과 1년 뒤에 110만 원은 시중금리가 10%일 경우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이 현재 가치는 미래의 일정 금액 얼마? 110만 원. 가치가 동등한 현재 금액을 계산한 거니까 맞는 해석이죠. 이해됐지? 3번 볼까? 시중금리가 상승했대. 그러면 액면가의 현재 가치가 하락을 한대. 그러면 할인채 가격이 상승한다. 자, 이건 맞는 거 같지만 틀렸지. 왜냐하면 상승이 아니라 하락하는 거잖아. 왜? 시중금리가 상승했어. 그러면 채권은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거 알아니? 왜냐하면 시중금리가 상승한다는 거 잡아봐. 자, 액면가가 예를 들어 10%일 때하고 20%일 때라고 가정을 할게. 그럼 100만 원이 120만 원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관계는 10%에서 20%로 상승한 거야. 뭐가? 시중금리가. 그러면 은행에 100만 원을 넣으면 120만 원을 받는 거잖아. 그러면 채권은 아예 만기하고 수익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이렇게 변동이 되면, 즉 여기서는 금리가 올라갔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채권은 하락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상승한다는 말이 틀린 거지. 됐죠? 그 다음에 채권 투자는 4번 채권으로 인한 현금의 흐름을 현재 가치와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당연하지 않겠어, 이건? 이거 채권이라는 게 뭐냐면 현금 흐름 파악하는데 우리가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게 채권이잖아. 그 다음에 채권은 원래 현재의 가치하고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거야. 그런데 시중금리가 변동하면 채권의 가치가 수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지. 일단은 현재의 가치와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게 채권이란 말이야.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됐어?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할인채 가격이 같다면 그러면 시중금리하고 똑같다고 얘기했잖아.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채권은 발행할 때 만기하고 수익률이 결정되는데, 자, 이거는 시중금리하고 일치한다라고 봐야 돼. 일단은 일치하는 거야. 근데 시중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채권의 만기 수익률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마이너스고요.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오히려 채권이 수익률이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지금 3번이 틀렸구나.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까? 기업과 니은을 바탕으로 가의 형태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기업은 2년 만기, 니은은 1년 만기 연속 투자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수익률을 말한다. 됐죠? 자, 요거를 해석을 한번 볼까? 기업의 만기 수익률과 니은의 만기 수익률이 동일하대. 가는 항상 수평선이 된다. 만기 수익률이 같으면 수평선이 된대.
자, 여기서 만기 수익률이 동일하다면이라고 나왔잖아. 기울기는 수평선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기울기는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있죠. 얘네들은 지금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고? 시중금리에 따라서, 시중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예를 들면 2년 만기는 지금부터 2년 동안이지만 1년 만기는 1년 후의 상황이 B라고 나왔는데 기대치가 반영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달라지니까 이게 수평선이 될 수는 없죠. 자, 2번. 기업의 만기 수익률이 니은의 만기 수익률보다 커진대. 그러면 가의 기울기는 상승한다, 변한다. 오히려 여기 보면 수익률이 기업의 수익률이 니은의 만기 수익률보다 커지면 가의 수익률은 상승한다라고 그랬는데, 자, 2년 만기 수익률이 하락하고 1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 그때 기울기가 하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해석을 잘못한 거지 지금. 알았니? 자, 2년 만기가 1년 만기보다 커지면 2년 만기 채권 가격은 상승할 거고, 됐지? 상승하게 된다면 1년 만기는 하락하겠지, 그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채권이 만기 수익률이 2년짜리가 장기지, 그지? 올라가면 만기 수익률 니은의 1년짜리는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채권 중에서 2년짜리가 더 돈을 많이 벌게 해주면 1년짜리는 떨어진다고. 알았니? 그러면 가의 수익률은 하락하게 된다. 상승이 아니라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 그지? 3번. 기업의 만기 수익률과 니은의 만기 수익률이 동일하더라도 1년 뒤 시중금리가 현재보다 1년 뒤에 상승해야 돼. 그러면 영향을 미치는 건 니은이잖아, 그지? 됐지, 그지? 가는 음의 기울기를 갖는다. 그러면 기업의 상승률, 장기채권, 그러면 만기 수익률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얘는 2년짜리고 얘는 1년짜리야. 됐어? 그러면 1년 뒤에 시중금리 현재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얘가 2년짜리가 플러스가 되겠지.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근데 플러스 값이 마이너스 값보다 훨씬 커. 그래서 음의 기울기가 아니라 양의 기울기가 된다. 이해됐어? 무슨 말이지? 2년짜리는 2년 뒤에 주는 거고 이 1년짜리는 1년 뒤에 다시 그 채권의 그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면 2년 연속으로 하는 수익률이 더 높다. 1년 손해보는 것보다. 알겠어? 무슨 말이지? 그럼 어디서 투자해야 돼? 2년 만기에서 투자해야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니은이 처음 1년 만기 수익률이 기업의 만기 수익률보다 작다면 지금 금방 똑같은 얘기잖아 지금. 1 플러스 1 이건 2잖아, 그지? 그런데 1년 만기 수익률이 기업의 만기 수익률보다 적대. 그럼 얘는 이 값은 2를 갖지만 얘는 1점 몇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가 더 높다라고 얘기해서 양의 기울기를 갖게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적절한 해석 그거야. 그 다음에 수익률이 만기가 짧은 채권의 니은보다 기억이 수익률이 작다면, 잠깐만. 처음, 니은이구나, 미안해. 니은의 처음 1년 만기 수익률이 기억의 수익률보다 작다면 가액 값은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 자,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되겠네. 자, 처음에 1년 만기 수익률이 기억의 만기 수익률보다 작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야? 만기가 긴 게 더 수익률이 높다는 거지. 이거 잘못 설명했어. 미안해. 뭐라고? 자, 봐봐. 니은의 처음 만기 수익률이 기업보다 작아. 그러면 아까 선생님 설명한 2년짜리하고 1년짜리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가 작다는 얘기는 결국 얘가 크다는 얘기잖아. 얘는 수익률이 1점 몇 나오고 이거 지금 설명한 게 그거야. 금방 설명한 게.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2년짜리가 장기고 얘는 단기 또 단기잖아. 그지? 얘 수익률이 1년 뒤에 떨어지면 기대값도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얘는 2년짜리니까 2년 뒤에 수익률이 1년보다 높으니까 결론적으로 양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는 거지. 알겠어? 아까 설명한 거로 뭐 다를 바가 없네.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처음 만기 수익률과 1년 뒤의 만기 수익률, 그리고 기억의 만기 수익률 모두 동일하대. 모두 동일하대. 가는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 그러면 이건 이론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수평선이 돼야 되겠지. 왜? 그대로 채권, 그대로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수평선 같다는 뜻이야. 이론적인 거야. 여기 지금 봐봐. 기억의 만기 수익률과 니은의 만기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지. 왜냐하면 봐봐, 얘는 1년짜리가 2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설명을 하려면 5번처럼 설명을 해야지 기울기가 수직선이 나온다고, 수평선이 나온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알겠어? 자, 그래서 수평선이 나오는 건 5번처럼 설명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 위글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한국은행이 경기 하락을 우려해서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어. 이에 따라서 1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은 2.5에서 2.3으로 하락했다. 기준금리를 내렸더니 1년짜리는 같이 떨어졌고요. 10년 만기 국채는 이렇게 떨어졌어. 이에 대해 경제학자 갑은 향후 10년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한편 투자자들은 현재 1년 만기 국채와 10년 만기 국채 중 어느 것을 투자할지 고민하고 있다.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지금 채권의 장단기 수익률 격차가 축소되었다. 생각해봐. 이게 지금 기준금리를 내려버렸단 말이야. 그랬더니 기준금리를 내린 건 경기 하락을 우려한 거잖아. 이 말은 시중에 통화량을 늘리겠다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1년 만기하고 10년 만기 국채 중에서 장단기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봐봐. 이걸 계산해야 돼. 처음에는 2.5였는데 단기, 장기는 3.0이었잖아. 맞지? 이렇게 처음에 있었는데 기준금리를 내려버리니까 2.3이 되고 얘는 2.7이 된대. 그지? 그러면 처음에는 0.5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나중에는 0.4로 줄어들었지. 그지? 축소되었다가 바로 그 말이야. 알겠어? 두 번째, 한국은행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와 달리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경기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어? 0.4, 0.5가 0.4라 됐다는 건 수익률의 격차가 줄은 거잖아. 줄었다. 이해됐어? 수익률의 격차가 줄었다는 거잖아. 그러면 0.4 수익률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이건 플러스 값을 갖는다고 보니까 장기적으로 경기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는 거지. 이해됐지?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이 한국은행의 우려와 달리 경기 하락이 아니라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야. 채권 투자. 이것도 맞는 얘기. 3번.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는 양의값으로 나타났지. 맞잖아. 2.3도 양이고요. 2.7도 양이잖아. 양의값. 4번. 경제학자의 갑의 예상대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실현된다면 현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10년 만기 국채를 선택해야 되겠죠. 알았어? 왜냐하면 이 10년 만기 국채가 단기 국채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걸 선택한단 말이야. 알겠지? 수익률도 하락하는 건 맞긴 하지만 결국 어느 쪽이 덜 하락하느냐 그거에 관한 문제잖아. 그지? 다 양의 값을 가지니까. 자, 그러면 1년 만기 투자가 아니고 10년 만기 투자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지. 5번.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인하에 따른 수익률 하락이 1년 만기보다 10년 만기 국채에서 크게 나타난 것은 장기 채권일수록 금리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위에 본문에 나와 있는 설명이지. 그지? 자, 이 봐봐. 선생님 봐봐.
수익률 하락의 차이가 얘가 더 크대. 그러면 얘는 장기고 얘는 단기잖아. 그지? 이 수익률 하락 차이가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은 건 이 친구란 말이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장기 채권일수록 금리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수익률 하락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고요. A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자, A가 뭐냐면 장단기 수익률의 격차는 B-에 대한 기대감에 의존한다. 의존한다는 얘기는 그거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거. 채권의 만기가 길어질수록 그에 따른 보상으로 만기 수익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 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기 나온 장단기 투자인데 장단기 아까 나왔지. 자, 원금의 1 곱하기 B 그 다음 플러스 1 곱하기 B 다시 이런 거 나왔잖아. 그지? 이거는 1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이 계산에서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미안해. 이거에 따라서 B 다시가 결정되는 거잖아. 기대치니까. 근데 채권의 만기가 길어질수록 그에 따른 보상으로 만기 수익률이 증가한다. 그러면 봐봐. 무슨 얘기냐면 장기냐 단기냐인데 지금 수익률 차는 얘 때문에 벌어지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 장단기 수익률 차를 얘기하는데 격차를 이야기하는데 격차가 벌어진 이유가 단기 위에 말한 이 계산에 영향을 받는데 지금 설명을 뭐냐면 얘가 증가하기 때문이래. 상대적으로 얘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뜻이잖아. 이거 아니고요. 만기가 긴 채권이 만기가 짧은 채권에 비해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이것도 아니고요.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만기 수익률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 금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장단기 수익률 아까 나왔던 3번 문제와 정확하게 3번 문제 설명한 거야. 알았어? 시중금리에 민감한 이유는 자, 장기가 되면 1년짜리가 아니라 여러 해가 걸쳐잖아. 그지? 나중에 2년차, 3년차, 4년차에 시중금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만기 수익률은 저런 것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미래 예상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수익률 격차가 난다는 거야. 자, 요거를 장기와 단기로 나눴을 때 단기는 이렇게 됐잖아. 그지? 이게 2년이 아니라 3년, 4년 이렇게 되면 이때도 영향을 받고 이때도 영향을 받지요. 그죠? 장기로 갈수록 미래의 예상금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장단기 채권의 수익률 격차는 그래서 벌어진다. 4번. 채권의 만기가 길어질수록 해당 채권의 만기 수익 실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금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길면 길수록 더더욱 그렇지. 그 다음에 만기가 긴 채권의 만기 수익률은 만기가 짧은 채권과 달리 현재 금리도 영향을 미치는 거야. 왜냐하면 발행할 때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고요. 장단기 격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에 시중금리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 채권이 훨씬 더 만기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